자, 첫 주, 두 번째 학습지 내용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지는 좀 분량이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생명과학 원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이고 여러분들이 첫 단원에서 배우기에 딱 적합한 내용인데 조금 활자 자체가 지금 학습지에도 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생명과학 1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생명과학 2 내용까지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배우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학습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자, 먼저 생물의 특성. 그러니까 이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생물은 모습과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끼리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요. 그렇지만 모두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는 무엇이냐?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인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고요. 그리고 기능을 가지는 단위, 가장 작은 형태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 중에서.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론 이 세포 소기관 안에 다른 애들도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하나의 세포로서의 역할,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성된 세포의 수에 따라서 하나로만 된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아메바 이런 애들은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죠.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특화된 세포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물들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물질 대사. 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이 물질 대사는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밥도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요.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것을 물질 대사를 통해서 얻습니다. 바로 에너지겠죠, 에너지. 자, 생물체 내에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생체 촉매인 효소에 의해서 이 물질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효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애가 누구냐면 나중에 배우는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얘를 생명체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분자량이 작은 거를 분자량이 큰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자량이 큰 물질을 분자량이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먼저 동화작용은 작은 물질을,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을 큰 물질로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붙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그에 비해서 이화작용은 결합에서 갖고 있던 에너지가 결합이 끊어지면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생물은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을 하는데요. 먼저 자극은 빛, 소리, 온도, 화학물질 등 생물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몸 안팎의 환경 변화들을 우리는 자극이라고 하고요. 이 자극을 감지한 다음에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아니면 행동을 취할 건지 이런 내용들은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게 공이 날라오는 건 봤어요. 근데 이걸 피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몸이 못 따라가면 반응 속도가 느린 거죠. 자, 그다음 4번 봅시다. 자, 항상성 유지. 생물은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서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항상성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온도를 감지하고 체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체온이 상승했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건가를 계속해서 감지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생물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한 조절 작용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겠지만 피드백 작용이라던가 아니면 기랑 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생식과 유전인데요. 자, 생물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김으로써 종족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자신을 닮은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과정인데 얘가 또 무성 생식이 있고 유성 생식이 있어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유성 생식에 해당하고요. 무성 생식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내용에서 생물 내용에서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4가지 정도를 배웠을 건데 이분법이라든지 출합법 그리고 영양생식 그리고 포자법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암수생식 세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무성생식이라고 불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세포, 수세포가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으로 치면 정자하고 난자죠. 얘들이 결합해서 생식란을 형성해서 새로운 개체가 되고 이런 것들은 유성생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생식을 통해서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해져서 자손이 부모의 유전 형제에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하고요. 생명과 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를 꼽으라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유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은 실제 문제에서 올해 이제 개정 교육과정 첫 수능을 치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가 결정이 될 건데 지금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전 2009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 1에서 다뤘던 유전과는 내용상으로는 많이 줄었으나 그래도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3학년 때 또 수업할 때는 그의 방향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교육과정에 다루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선생님 또 이제 별도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발생과 생장은 이제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얘가 발생과 생장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리잖아요. 난할이라고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각각 역할을 가지는 분할을 해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발생과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세포수를 늘리고 조직, 기관 등으로 분화하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어린 개체가 이제 점차 성인이 될 거잖아요. 그죠? 성체가 될 겁니다. 사람 같은 경우 성인이라고 부르고 성체가 될 겁니다. 이 어린 개체가 성체가 될 때 뭘 계속하냐면 세포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 세포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세포 분열이겠죠. 그래서 개체의 크기, 무게가 증가하고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적응과 진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함으로써 오늘과 같이 다양한 생물 종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자, 생물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몸의 구조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좀 더 기간이 더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유전자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화까지 포함이 되어야 이걸 우리는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뭐 길이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걸리는 것이 진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외우는 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하고요. 뒤에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총 3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6월, 9월, 그리고 11월. 그러니까 3월 달은 여러분들이 출제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 통합과학 내용으로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육상 생활을 하는 사람과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긴팔 원숭이의 손과 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같이 손, 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손하고 긴팔 원숭이의 손은 다르고요. 사람의 발과 긴팔 원숭이의 발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각자 사는 환경을 미리 얘기했잖아요. 육상 생활 그리고 나무 위에서 생활. 그래서 환경을 미리 얘기해 줬기 때문에 얘는 환경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적응한 거죠. 자, 그러면 적응을 찾아봅시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체내 이제 농도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낮춰야 되니까 물을 많이 마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성. 그리고 운동을 하면 근육의 세포호흡이 증가한다. 자, 그 세포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떠올리면 돼요. 근데 저번에 질문이 카페에 또 과제 올리면서 나왔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없나요? 세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활발해지고 이 호르몬에 의해서 세포의 호흡 자체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세포 차원에서 보면 얘는 자극과 반응에도 해당이 되는 지문이 맞습니다. 답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세포 입장에서는 자극과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포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다른 거 뭐 고민하기보다는 물질 대사로 바로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보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메뚜기는 변태나 탈피를 하면서 성충이 된다. 얘는 발생과 생장에 해당하겠죠. 자, 정록생명인 어머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우리 나중에 뭐 유전병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반성유전이라고 해서 성별에 따라서 또 어머니가 생명의 경우에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유전에 해당하고요. 자, 그리고 5번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건조한 환경에 살기에 적합하다. 자, 사막에 우리가 선인장이 대표적인 이미지로 떠오르잖아요.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굉장히 세고 물이 부족한 환경이에요. 이 과정에서 식물은 물을 흡수해야 살 수 있거든요. 흡수되는 물의 양은 적은데 빛은 세게 쬐이고 있어요. 그러면 증산되는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잎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줄이려면 결국에 잎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잎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것이 바로 가시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적응과 진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리고 9월달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은 식충식물인 파리지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히는 잎을 갖고 있다. 곤충이 잎에 닿게 되면 잎은 빠르게 접힌다. 자, 곤충이 잎에 닿는다라는 게 자극이고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 게 접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 보기 하나씩 봅시다. 1번 식물은 비에너지 흡수해서 양분을 합성한대요. 물질 대사죠. 그 다음에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어둡고 습한 데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빛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회피하는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일 겁니다. 3번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서 성체가 된다. 얘는 뭐겠습니까? 발생과 생장. 지금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쓰고 있어가지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4번 돌고래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다. 얘는 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에 해당되겠죠. 자, 5번 정록생명 또 나왔습니다. 얘는 유전.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월 달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강아지를 디테일하게 꼬리 흔드는 것까지 표시를 했네요. 나는 강아지 로봇을 나타낸 것이다. 혹시 이거 표시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보고 표시한 거니까. 자,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가는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얘는 생명체니까, 생물이니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요. 나는 세포, 로봇은 세포 분열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디귿. 가와 나는 모두 물질 대사를 한다. 가만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학습지 세 문제까지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학습지 풀이 영상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수강하기 바랍니다.